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캐나다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좀 전에 일부 순서를 마쳤고 이어서 지금 제2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내에 레짐 체인지를 기도한 혁명 조직이 있었다는 설과 공산화 통일로 치닫는 현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계속되는 트럼프의 망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레짐 체인지를 기도한 일이 있었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김정은은 암살 기도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예, 최근에 한 일인데 월간 조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 내부에 2014년부터 혁명 조직, 김정은 암살을 위한 혁명 조직이 있었다. 그런 르포가 있었는데 그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7년 5월에 그 북한 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암살 작전에 이렇게 계례정보원을 비롯한, 계례정보원은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거든요. 정보원을 비롯한 계례 보수패당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으며 대북 정책으로까지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해 박근혜 역돈년처럼 그 누구에 대한 암살 작전까지 대북 정책에 반영한 극악한 동족 대결 분자는 없었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북한 내 혁명 조직을 지원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 대북 파트 관련자를 익명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대개 간추리면 이런 거예요. 2013년에 장성택이가 처형됐죠. 그죠? 장성택은 김정은이 고모부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거기 기준으로 리버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식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이고 김정은은 절대 안 되죠. 세습 수령 절대주의를 고수해야 되지. 뭐 그런 이유에서 처형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13년 말에 장성택이 처형되고 2014년 중반부터 아마 장성택 지지 세력이었는지 모르지 그 혁명 조직이 태동이 됐으며 그러다가 2015년 중에 일부 고위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탈북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회에서. 그래서 그때 그 노동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조국을 배반하고 도망간 몇몇 인간 쓰레기들을 끼고 앉아 뭐 북붕괴 조짐이니 뭐니 하고 호들갑을 떨어댄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실로 미루어 볼 적에 북한 고위층 탈북자들이 탈북을 한 건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이 북한 내에 있는 혁명 조직에 관여됐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거에 관련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알려준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북한 내부 사정을 더 스크루티나이즈 했겠지. 한국 국정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015년 12월 말 12일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결렬되고 2016년 2월 7일 날 북한에서 로켓 발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2월 10일이죠. 2월 10일 날 2016년 2월 10일 날 개선
공단이 폐쇄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8.15 경축사에서 사실상 선제선언이 발표됐고 네. 또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네. 탈북권유 기념사를 하셨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0월 말서부터 촛불 시위가 번져가지고 탄핵을 당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이 되기 전까지 아까 얘기하는 북한 내에 활동하던 혁명 조직을 남한 정부가 지원한 게 아니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네. 저 촛불 시위를 배후 조종한 것이 북한 당국이 아니냐. 네. 그런 추리가 가능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의 국정원장이 네. 거의 공개적으로 2년 아니면 2년 안에 북한은 붕괴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예. 그래서 그 이 인터뷰에 응한 당시 국정원 대북 파트 핵심 요원 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더라도 예. 통일이 됐을 거라는 거지.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매우 그럴듯한 소리네요. 예. 예.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만 안 됐어도 회장님이 청원한 선제선언이 효과를 발휘해서 한반도의 자유민주화 통일이 이루어질 뻔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 뭐 미제를 몰아내고 쉽게 말해서 민족 공조를 통해서 예. 한반도 사회주의화, 즉 공산화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거든. 네. 그런데 남한의 대북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017년 7월 7일 베를린에서 선언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는 거거든요. 예. 요점은 이거예요. 한국 정부는 예.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거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붕괴되지 바라지 않는데 붕괴가 돼야 되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어떠한 흡수 통일도 인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대. 아니 우리 헌법의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는 통일 정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일이거든요. 예.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예. 탄핵 사유거든요.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 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 예. 이게 다 저쪽에서 하는 말이거든. 그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아주 180도 다른 180도, 그 정책이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그 한반도 비핵화도 일찍이 문재인이 주장했었네요. 문재인이 작품이에요. 예, 이제 보니, 보니까. 예. 예.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예.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거고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예. 요새 말하는 비핵화인데 비핵화가 아니라 비비핵화다. 예.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전에 안보 보좌관했던 김희상 씨라는 분이 한 얘기 중에 그래요. 한미동맹의 균열과 주한미군 철수는 예. 곧 한국이 김정은 밑으로 귀속되거나 예. 연방통일. 연방제를 통해서 예. 예. 제2의 티베트가 되는 길이다. 중국한
대합병받는 일이다 예.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예. 답답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북 정책을 하는 걸 보면은 예. 전에 우리 총리했던 분이 누군가 그분 얘기가 그래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예. 이것이 그냥 그때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예. 장기적인 계획하에 예. 추진되고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 예. 대남 공작이 치밀하게 계획된 대남 공작의 의향인데 예. 이것은 문재인이 수준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뭐 요새 뭐 치매증이 있느니 뭐 A4 용지 있어야 누구하고 예. 인사도 하잖아요. 예. 요새 치매 예. 그 소리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로서는 이 프로그램이 있을 수 없고 예. 북한에서 기획된 프로페셔널리 기획된 프로세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예. 한 10개로 예. 요약을 해봤어요. 지금 네. 문재인 정권이 예. 북한 김정은과 사실상 결탁해서 예.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예. 첫째, 촛불혁명이라는 걸 했죠. 예. 소위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하는 예. 슬로건을 걸고. 예. 예. 둘째, 여론 조작을 했죠. 예. 특히 선거를 전후해서 뭐 드루킹이라나 뭐 드루킹, 해가지고 예. 여론 조작을 해서 예. 이 집권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집권 후에 한 일 중에는 제일 먼저 언론 장악, 예. KBS, MBC. 그래서 여론을 지배하고 예. 사법부 정악 및 국정원 무력화. 예. 이 권력기구죠. 그러니까 예. 뭐 경찰, 검찰, 이 법원, 그리고 이제 국정원 무력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무력화 일환으로 정치 보복을 하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넣고 예. 자유반공 외국 인사들 투옥시키고 예. 전부 그러잖아요. 예.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군과 경찰 장악, 그 무력기구를 장악해서 군은 약화시키고 예. 경찰은 강화하고, 그죠? 예. 그 지금 뭐 이 군사훈련까지 중단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김정은이한테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반기업 정책, 여섯 번째로 반기업 정책, 그죠? 예. 지금 한진이나 삼성한테 대하는 거 보세요. 예. 결국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또 일곱째는 국가 부정, 대한민국 부정,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예.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민족 공조. 예. 민족 공조라고 그러지만 자기들이 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권 공조거든. 북쪽의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문정은 정권끼리 공조하는 것이 자기들 말하는 민족 공조예요. 그래서 민족 공조를 통해서 얼마 전에 한 4.27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북한에 도로, 철도 놔준다고 어쩌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아홉째는 이제 연방제 개헌을 한다. 예. 요거는 지난번에 하려다가 사정에 의해서 좀 미뤄진 셈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한반도의 평화적으로 공산화가 되는 거죠. 무력을 쓰지 않고. 예. 그러니까 6.25 이후에 전략을 바꾼 것이 이 평화적 적화거든요. 예. 무력으로 하지 않고. 예. 그러고 보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해 이제 남은 일은 그 9번째하고 10번째 그 연방제 개헌과 주한미군 철수뿐이네요. 그것만 남았어요. 예, 여덟은 다 이미 거의 완성했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비유하면서 예. 오사카 캐슬 얘기했잖아요. 예. 오사카 캐슬이 함락되는 데는 결정적으로 그
내해자와 애해자가 있는데 네. 애해자를 매립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 내해자까지 매립하는 바람에 네. 난공불락에 오사카 캐슬이 함락됐다고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비유하자면은 내해자는 이미 매립이 됐어요. 애해자만 남았는데 애해자는 뭡니까? 주한미군이거든. 네. 그런데 이 주한미군 철수마저도 지금 이 트럼프라는 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것도 위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미국을 믿었거든요, 그죠? 네. 미국이 네, 정말. 대통령이니까 네, 정말 믿었죠. 저는. 미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해서 네. 믿고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네. 형식은 미국 대통령인데 네. 내용적으로는 미국 사람을 진정한 미국 대표가 아니고 미국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네.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그 사람 비평을 자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매일 이 언론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비판 언론이 맥질하고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엊그제는 누가 그랬더라고. Divider in chief. 국론 분열자라는 거야. 응?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상략하겠지만은 네. 패를 갈라놓는 사람이고 네. 국제적으로는 동맹 파괴자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답시고 결과적으로 미국을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트럼프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대외적으로 손상을 입으니까 그걸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 가장 좋은데 네. 그것을 아주 폭력배 수준으로 동맹을 다루거든. 그러니까 온 세계 자유국가에서 지금 전부 이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 이제 뭐 보세요. 이 G7 회의에 국가들 다 배척하고 가서 김정은이가 한테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이거라고 말이지. 네. 썸썸. 예? 이게 뭐예요? 너 최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후에는 며칠 후에는 이제 나토 네. 회의로 가는데 거기 끝난 다음에 또 핀란드 헬싱키에 가서 푸틴을 만난다네. 또 소련, 러시아. 네. 거기서도 또 분명히 이 네토에 대한 비판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토 보고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이제 그런데 네토는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보다 나쁘다. 네. 또 유로피안 유니언 EU는 미국을 이용해 먹으려고 만들어져서 우리 돼지 저금통을 털어간다. 아니 우리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하고 다 척을 지는 거야. 네. 그렇게 하고 또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똥통이라고 또 했대. 너무 완전히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길 정도가 아니라 네.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교관들이 여러 사람 사퇴했어요. 나 이런 대통령을 위해서 일은 할 수 없다고 미국 대사들이 리자인하고 네. 캐나다만 하더라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7월 4일. 네. 그러면 독립기념일이면은 미국 대사가 네. 캐나다의 유력 인사들, 정치인, 언론인, 사회 저명 인사들을 자택으로 초대해서 네. 파티를 해요. 네. 그 몇십 명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 간다는 사람들 없는 거야. 다 핑계대고, 핑계대고 그저 꼭 가야 될 사람들도 안 가는 거야. 안 가는데 변명은 무슨 바빠서 못 간다 하지만은 사실상
예. 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안 간다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하고 국제적으로는 그렇고 예. 특히 우리 한국 국민들이나 북한 동포들에게는 이 사람은 하는 듯이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배반한 거죠. 예. 예. 그저 뭐 종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북폭이라도 해서 예. 김정은 체제가 없어버릴 것까지 했잖아요. 예. 그럼 뭐 CV에 한 대다고 뭐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가 또 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예. 뭐 인권에 관해서 관심 있다 그래가지고 탈북자들 불러서 말이지 뭐 얘기도 듣고 관심 있는 척 하더니 이건 순전히 완전히 쇼맨이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예. 예. 어제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가 또 한미 연합을 여는 워게임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중단하기로 했으니 많은 돈을 아끼게 됐다고 말했다죠. 그게 싱가포르 회담의 업적 중에 하나라면서. 글쎄 이 사람 정말 구제불능한. 기자가 그런 예, 거야. 그 예. 싱가포르 회담에서 예. 뭐 결과가 별거 아니지 않느냐니까. 그게 업적이에요. 아니 글쎄 말해.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유해 송환 할 거라. 얼마 전에는 또 했다고 그랬어. 예. 지금 하기도 이제 전에. 하기도 예, 전에. 예, 예. 그렇게 하고 뭐 미사일 엔진 테스트 시험장을 저기 예. 해체한다고. 예. 그것도 해체해야 하는 거지. 예. 그것도 할 거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한미 합동 훈련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돈 세이브 됐지 않느냐 이거지. 그게 업적이라는 거야. 이런 미친 X 아니야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네요. 예. 세이브 하는 데는.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엊그제 그 기사에 보면은 너 그 사람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답변 보세요. 예. I made a deal with him. 나는 그와 합의했다. I shook hands with him. 악수했다. I really believe he means it. 그가 진실이라고 믿는다. 악수하면 아니, 진실해. 딜하고 악수하면 그게 되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그 뭐, 그래놓고서 뭐 눈빛으로 통했나 보죠. 예? 케미스트리가 있다. I have chemistry 예, with him. 예. 케미스트리라는 것은 이게 배짱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놈하고 배짱이 맞는다는 거야. 예.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북한과의 합의가 잘 될 것 같지 않다니까 글쎄 대수롭지 않게 may not work out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저는 안 돼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뭐야? 글쎄 우리는 말이에요. 생사 전망이 걸린 일이거든. 비핵화 CVI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핵화를 해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뭐 이런 글쎄 자세한, 그런 타임라인도 없고 예. 여하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야. 저는 안 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예.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 그래서 이제 그 DIA 그 미 국방 정보국에서 지금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예. 테스트는 안 하지만 실험은 안 했어요. 그죠? 몇 개월가 지금 테스트를 안 하지만은 예. 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으로 핵 탄두를 만들거든요. 이것을 그걸 막아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그 국가 정보 기관이 예. 언론에다가 언론에다가 폭로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러한 사항은 중요한 국가 정보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먼저 가서 대통령이 그걸 참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볼 적에는 미국 내 정보기관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예. 정보기관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CIA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국무부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예. 거기서 자세한 정보를 올려도 예. 이 사람이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럼 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관계되는 일인데 예.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행사해서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말을 이렇게 개떡으로 알면은 너한테 보고 안 하고 언론한테 보고하겠다고.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반기를 대통령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렇죠. 예. 어? 대통령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당신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를 이렇게 무시할 경우에는 앞으로 당신한테 정보 안 주고 우리가 할 거야라는 예. 그런 경고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인데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요. 현명한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네. 펜스 부통령이 권력을 인계받을 가능.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예. 일이에요. 지금 사태를 좀 예의 주시해야 될 시점이죠. 아, 그 요컨대는 그래요. 예. 예. 이 사람이 한 얘기 허풍의 내용은 뭐냐면 예. 김정은이로 하여금 너 핵을 폐기하라. 예. 그러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예. 예. 그런 다음에 내 편이 되라. 그거거든요. 예. 예. 그게 쉽게 말하면 이거 이명박 정권 때 대북 정책이 비핵 개방 3천이었어요. 북한도로 비핵화하라, 개방하라. 그러면 10년 내에 1인당 소득을 3,000불로 해주겠다 한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하는 얘기는 비핵 개방 3만 불이에요.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3만 불 만들어 줄게 라고 꼬시는 거야. 말하자면 제가 생각한데. 예.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개방하면은 예. 비핵화하면은 김정은은 그땐 다 이미 죽은 다음인데 지 말 맞다나 죄가 없는 이 지구가 왜 요즘- 필요해?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3대 멍청이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주 3대가 누구예요? 세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 세 세 개, 명. 세. 예. 예. 헬플레스 이디어츠 그러니까 예. 대책이 없는 멍청이가 있는데 예. 첫째는 예.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 자. 아, 그 멍청이죠, 예. 그죠? 예. 핵을 포기하겠어요? 예. 예. 또 김정은에게 체제 보장을 해주면은 친미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는 자. 그놈이 친미로 돌아서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 이디엇이라 이거지. 예. 또 하나 셋째 번 뭐냐면 이 김정은이하고 궁합이 맞는다는 배짱이 맞는다는 이자를 그래도 좀 더 믿어보자고 하는 뜻밤 특파. 예. 비유해서 예.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예. 그리고 우리 어렸을 적에 흔히 듣던 얘기가 있어요. 소련에 속지 말고 예. 미국을 믿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근데 미국을 예. 믿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고 예. 미국은 믿어야죠. 우리의 예. 미국적 가치를 우리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 다만 지금 이 미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지도자가 예. 미국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음 기회에 제 3부를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